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블록체인어스 편집 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8일 오전 11시입니다. 47,27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 상승했는데요. 자, 지난 7일 밤 48,000달러 선을 반납하고 또 급락하더니 전일 대비 10.14% 급락했습니다. 네, 이번 가격 급락은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가 되고 난 바로 다음의 일이라서 이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돈이 됐다는데 이 가격이 폭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7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회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7일부터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엘살바도르 정부에서도 코인을 구매했다면서요? 네, 앞으로 엘살바도르는 물건 구입뿐만 아니라 세금 분담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앞서 6일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비트코인 200개를 구매했고 이제 4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다시 7일 150개를 구매했다고 연속으로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한데 이 비트코인으로 물건도 사고 이 세금도 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자, 지금처럼 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서 기금, 즉 신탁을 마련했으니 국민은 걱정 말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힌 바에 의하면 엘살바도르 공식 비트코인 월릿인 디지털 월릿 치보에 문제가 생겼고 일부 설치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시스템 오프라인으로 인해 데이터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세계 최초니까 혼란스러운 첫날이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 인정된 후 가격이 오르면서 이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엘살바도르는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좀 보편화되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70%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해외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지난해 국내 총 생산액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송금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이민자들이 본국 송금을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비트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정부의 입장인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채택 하루 전까지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또 이 빈곤층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서 비판의 우려도 큽니다. 첫 번째 시도인 만큼 금융시장에서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번 정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도 많은 분들의 이 관심과 궁금증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바로 이 날짜, 이 9월 7일을 기념해서 엘살바도르가 아닌 브라질에서 재미있는 제안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 브라질 커뮤니티에서 9월 7일 비트코인 30달러 동시 매입을 제안해 화제입니다. 오후 3시에 맞춰 30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레딧 커뮤니티에서 각각 30달러씩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는 제안이 등장했는데요.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도 트위터를 통해 이 운동에 참여를 촉구하는 투표를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엘살바도르의 시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 내년에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 전망은 물론 3만 5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 암호화폐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흐름이 비트코인보다 좋다는 말은 이 투자자분들이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 현재 3,441달러인 이더리움을 이렇게까지 평가를 좋게 하는 이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일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2022년 3월경 2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울 팔 CEO는 이더리움은 차트가 비트코인의 2017년 차트와 거의 일치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글로벌 금융기관인 스탠다드 차터드의 첫 암호화폐 보고서가 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긍정적인 전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3배 더, 이더리움은 10배 더 상승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는데요. 이더리움은 대출, 보험 거래 등 거래가 가능한 금융시장에 가깝지만 비트코인은 통화에 가깝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더리움의 응용 사례를 감안할 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목표 가격 이 범위가 궁금한데요. 네, 비트코인은 5만 달러에서 17.5만 달러를, 이더리움은 2.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에는 이더리움의 소각량에 대한 이슈도 숨어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 전체 이더리움 토큰의 거의 40%인 18만 8천 개가 소각되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이죠. 이더리움의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그전에도 이더리움의 소각량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지만 4일 드디어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4일 오전에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고 거의 모든 노드들이 EIP 로고를 도입하면서 소각되는 양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최근 NFT 활성화로 NFT 발행량이 어마어마한데 이더리움의 이러한 소각량과 상승세는 NFT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죠? 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NFT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소각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각량이 18만 8천 개라면 이 달러 기준으로는 한 7억이 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7억 3,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소각량 규모 덕분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한 달간 가격이 5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결국 내년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찌됐든 이 디파이, NFT 또 커뮤니티 토큰, 메타버스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이 플랫폼 통화가 된 이더리움의 가능성 상승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디지털 거래소 설립 소식입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 R&D 온더와 대형은행, 보험사, 또 금융사 등과 함께 이르면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 상반기 디지털 가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 설명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R&D 스타트업 온더는 최근 부산시가 주재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부산시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부산시와 함께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함께 참여하는 이 온더 회사들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블록체인 R&D 스타트업 온더는 부산시와 국내 빅테크 기업 중 한 곳으로 블록체인 레이어 2 솔루션인 토카막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데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함께 한국은행 CBDC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일반 거래소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업비트, 빗썸 등은 민간이 주도로 해서 만든 기업이라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관, 즉 정부나 기관이 주도하는 곳입니다. 네, 자,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대형 금융사 4곳이 지원한다면서요. 네, 부산시의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협회에 신한은행,
BNK 부산은행, 미래에셋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의 대형 금융회사가 참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심준석 원더대표에 따르면 부산시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부산시를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든다면 수많은 기술 인력의 유입과 함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거래소는 기존의 자산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서요? 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코인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대체 불가 토큰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다 취급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또 한국거래소 외 추가 거래소를 뜻하는 대체 거래소의 역할도 맡는다는 방침입니다. 5개에서 6개 금융사가 공동 투자한 자금으로 설립하고 부산시가 총괄 기능을 맡습니다. 또한 향후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종합거래소로 발돋움하여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처럼 대체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대체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투자자들이 기존 상패 관련된 거래소가 아니라 일반 증권 거래소와 코인 거래소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텐데요. 일반 거래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는 수수료가 0.5%이고 빗썸은 0.25%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또한 포함이 됩니다. 반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수수료는 0.05%로 매우 낮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료가 10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면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이로운데, 자, 그렇다면 대체 거래소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는 없고 중간에 증권사가 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NH농협 앱에 이더리움을 상장하는 모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을 살 경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민간 주도인 업비트나 빗썸과 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서로 이렇게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변화가 앞으로 더욱 엄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김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엘살바도르 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서 오픈노드와 협업하고 이용자는 휴대폰 QR코드를 이용해서 종이 영수증을 스캔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엘살바도르 내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사님, 네. 우리가 빅맥을 비트코인 얼마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대로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빅맥에 그치지 않고 엘살바도르 내 맥도날드 매장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장 하나 전부요.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블록체인 미드워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